그럼 도대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오롯이 시청자 몫입니다. 더킹 영원의 군주. 첫 주 시청률 11%를 넘기며 출발했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하락세입니다. 포기하고 하차하는 시청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거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 맞느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배경은 평행세계예요. 한쪽은 소현세자가 호란을 막아내고 왕위에 올라 오늘에 이른 입헌 군주제의 대한제국,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두 평행세계를 주인공들이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등장인물이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같은 얼굴, 다른 신분으로 양쪽 평행세계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등장인물은 많은데 매력적인 캐릭터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왜 도깨비만 봐도 네 사람의 주인공 외에 유덕화 역의 육성재, 김비서 역의 조우진 배우, 간신 박중원 역의 김병철 씨 등 기억나는 인물이 많죠. 기억나는 눈빛, 표정, 대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안에도 여러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생각나죠. 그 중에서 하만땡 역의 이정은 씨 연기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더킹 영원의 군주는 유감스럽게도 정이 가는, 감정이입이 되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10회에 그 황제 이곤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정태을에게 주고 호련히 떠납니다. 정태을이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을 해요. 드라마 안에서 누가 그렇게 서럽게 울면 같이 따라 울게 되잖아요. 눈물이 찔끔 나죠. 그런데 왜 저렇게 애달프게 울지? 좀 의아했어요. 저렇게까지 울 일인가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가 또 느닷없이 광고 같은 영상미에 치중한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는 말장난들, 헛웃음을 짓게 만들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 대한제국의 국무총리 구서령이라는 인물 설정. 이 인물은 9시 뉴스 앵커였다가 돈과 권력을 취하고자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시집의 돈과 명예를 배경 삼아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보에 젊은 여성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서 총리에 당선됐다는 설정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일이라지만 이거는 젊은 여성들에게 신뢰되는 설정이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그런 인물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지금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골적인 PPL입니다. 정태을과 장미카엘 잠복 근무 중에 라면을 먹습니다. 장미카엘이 김치를 먹어요. 그런데 그 김치 봉지를 카메라 앞에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냥 광고예요. 그리고 정태을이 김치를 먹어보더니 시원해, 장미 김치 먹을 줄 아네라고 합니다. 저는 볶음 김치예요. 그게 볶음 김치가 어떻게 시원하죠? 그러니까 볶음 김치라는 걸 작가 쪽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봉지에는 볶음 김치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뭔가를 꺼내요. 아무리 그래도 PPL이 연달아 나오겠어 했더니 역시 또 PPL이었습니다. 립밤을 꺼내서 입술하고 볼에 막 발라요. 그러니까 장미카엘이 그 신문물은 뭔데 얼굴 입술 다 바르시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태을이 애들 앞에서는 멀티밤도 못 바른다더니 이거 너 가져, 이거 하나면 다 돼 합니다. 그냥 광고 카피인 거예요. 이 멀티밤이 김고은 씨가 모델인 제품이래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치킨을 먹는 이곤 황제, 이민호 씨가 광고하는 BBQ PPL이죠. 그리고 또 커피 PPL도 있습니다. 영희가 골라온 커피가 황실 커피와 맛이 똑같다. 첫 맛은 풍부하고 끝맛은 깔끔해. 그냥 CF 카피인 거예요. 이 노골적인 카피. 그리고 대한제국 국무총리 구서령이 자주 사용하는 LED 마스크, 이것도 피식 웃음이 나게 만들죠. 근데 가장 심한 거는 휴대폰 앱이 클로즈업 되면서 하는 정태을의 대사예요. 얘 좀 똑똑한데 몇 번 시켰다고 이모씨 입맛을 귀신같이 저격하네?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예전에 SBS 드라마 용파리에서 주원 씨하고 김태희 씨가 직방 앱을 꺼내가지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면서 방을 구하는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그걸 보다가 제가 이게 지금 진짜 광고인가 드라마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설마 그 드라마 안에 그 어플을 진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거에 필적할 만행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 청계천 인근에 BBQ 치킨이 새 들어있는 건물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됐는데 낙찰 가율이 97.4%라고 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치킨집 사장이었던 써니 유인나 씨 그 운영하는 가게였고, 더킹 영원한 군주에도 여기가 나와서 여기서 데이트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을 받지 싶다고 해요. 이렇게 반사 이익이 있으니까 다들 PPL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PPL, 드라마 제작사는 제작비가 넉넉해서 좋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엄청난 반사 이익이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이 광고를 따로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스타들이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광고가 나올 때는 채널을 돌리곤 하지만 드라마 안에 나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청자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죠. 예전에는 PPL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어요. PPL인 게 들키면.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어떤 제품인지 뻔히 드러나는데 왜 로고만 살짝 가리고 이렇게 막 많이 했잖아요. 방송에서 금했던 이유는 이 PPL을 할 여력이 없는 회사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해왔는데 힘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끼리 결탁해서 뒷거래가 이루어졌고 음성적으로 성행이 되니까 그냥 이제 투명하게 하자, 장부를 내놓고 하자, 이래서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010년 1월에 대통령령에 의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PPL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합법화 되니까 이제 대놓고 다들 PPL을 하는 거죠.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동차 CF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PPL 중에서 진짜 어이없는 거는 한 드라마 안에서 도우미부터 재벌 회장님까지 똑같은 그 신기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계속 휴대폰을 노출을 많이 하니까 계속 보이잖아요. 이건 정말 디테일의 문제고 그 드라마 작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2010년 1월에 합법화가 됐는데 그 해에 김은숙 작가의 시크릿 가든이 나왔어요. 아주 날개를 달고 PPL을 했죠. 거품 키스를 유발한 카푸치노로 유명한 그 카페베네. 거기서 이제 현빈 씨 엄마로 박중금 씨가 나오잖아요. 재벌가 사모님입니다. 대단한 재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굴 만나면 꼭 카페베네에서 만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카페베네는 2009년에도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와서 대중화에 성공했는데 시크릿 가든으로 한 차례 더 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크릿 가든에서는 적절한 PPL도 있었어요. 거기 길라임 하지원 씨가 맡았던 역할이 스턴트맨이잖아요. 그래서 몽베를 입었는데 그건 적절한 PP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12년에 신사의 품격이 나왔습니다. 신사의 품격에서는 등장인물이 죄다 노상 망고 주스를 마셨어요. 그 망고6라는 업체가 PPL이었거든요. 망고6 카페벤의 블랙스미스 PPL을 상당히 많이 했던 매장들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영점은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그 대표가 그 사업 부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공격적인 PPL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는 성공했는데 결국 끝이 좋지 않았죠. 드라마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같이 침몰한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작 태양의 후예 때는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송정기 씨의 홍삼정, 이 홍삼정은 이제 드라마든 예능이든 나와도 정말 보기도 싫을 정도예요. 태양의 후예에서 가장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그 파병된 그 현장에서 오크 중탕기로 삼계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유시진 대위가 전쟁터에 왜 오크를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강모연 그 송혜교 씨의 집에 또 오크가 있어요. 거기서 또 삼계탕을 만듭니다. 진짜 너무 유치찬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근데 이 태양의 후예가 130억 규모의 사전 제작 드라마였는데 국내 PPL로 30억을 벌었다고 해요. 신사의 품격은 15억을 벌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방송된 도깨비에서는 무려 270개에 달하는 PPL로 70억 원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도깨비 5회에는 어떤 분이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33번의 PPL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심해도 너무 심하죠. 그 공유 씨가 모델인 카누 커피, 또 일룸 가구, 이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연기자들의 경우 뭐 가방, 액세서리, 의상 이런 것들이 또 다 협찬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사극이잖아요. 사극 안에서 PPL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됐어요. 이번에도 PPL이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블라인쇼 제빵소, 이거는 이제 파리바게뜨의 PPL입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을 로고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파리바게뜨라는 표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기 씨가 거기 가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빙수를 먹는 거예요. 꽃빙수라고. 거기에 망고하고 딸기가 막 토핑이 되어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파리바게뜨의 여름을 겨냥한 빙수 홍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유진 초이가 차를 마시다가 혹시 이 잔이 유행이요?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 유진 초이가 잔에 왜 관심이 있겠어요? 이거는 그 CJ의 오덴세라는 제품인데 미스터 선샤인 안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라지만 쿠도히나 김민정 씨의 경우 가방이라든지 뭐 액세서리 이런 또 협찬도 있었어요. 잘 나간다 싶은 여배우가 드라마에 등장하면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협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협찬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겠죠. 그런데 신사의 품격에서 김정란 씨가 아주 재벌로 나오죠. 그 청담동 한 거리가 다 박민숙의 소유다 이럴 정도로 부자였는데 마음에 드는 협찬이 다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김정란 씨는 그 박민숙이라는 캐릭터를 위해서 자기가 다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캐릭터를 위해서, 연기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김정란 씨의 자세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몇백억에 달한다는 그 제작비, 그 중에서 주요 연기자하고 그리고 작가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꽤 큽니다. 상당해요. 뭐 회당 뭐 1억씩이라고 하잖아요. 작가도 그렇고 뭐 주요 연기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작사는 이 판권을 팔아야 되니까, 해외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 연기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PPL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시청자들이 작가 이름을 보고 드라마를 시청할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고가의 그 원고료를 받는 그런 작가를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오롯이 시청자 몫입니다. 시청자는 안중에 없고 자기네들끼리 돈이 오가면서 PPL로 번복을 해놓고, 임성환 작가가 마지막 작품 MBC 오로라 공주 때 아주 바닥을 보여줬어요. 등장인물들을 차례차례 다 죽여가지고 배우들이 계약과 무관하게 하차해서 소동이 났습니다. 손창민 씨는 왜 소송까지 냈었잖아요. 아무리 시청자가 아우성을 해도 종영은커녕 오히려 연장을 했었어요. 뭐 시청률이 좋다고 하면서. 종영 즈음에 남자 주인공 황마마 오창석 씨가 맡았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오로라 공주로 임성환 작가가 받은 원고료가 5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김은숙 작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안 볼 거야? 재밌어서 볼 거잖아. 그리고 해외 팬들 이미 너 보려고 볼 거잖아. 이런 배짱인 것 같아요.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자들이 외면을 해도 PPL은 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돼 있잖아요. 태양의 후예처럼 그 마지막 회에 다 때려 부을 수도 있죠. 마지막 회가 광고로 다 점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져서 광고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본 광고, PPL 말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속 터지는 건 SBS 뿐이에요. 이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별 타격이 없지 싶어요. 기사 하나를 봤더니 SBS 방영권료와 넷플릭스 동시 방영 판권으로 이미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작비를 회수했고, 그리고 간접 광고까지 감안하면 마진이 30%를 상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SBS만 속타는 일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호구 노릇 하실 건가요?
대책이 필요합니다.